안녕하세요. 위즐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라떼 영화로 모였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PD고요. 네, 민트마인드입니다. 준이버스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기가 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이게 제가 원래 한 20대 초반, 중반, 뭐 지금도 충분히 어린 나이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감기 걸리면은 그냥 아마 비타민 좀 먹고 한 2, 3일 있으면 나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 가는 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 원래 감기가 그래. 원래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였고. 맞아. 원래 감기가 이래. 요즘 시간 잘 안 났네. 원래 한 2, 3일 동안 저 약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냥 2, 3일 또 자고 일어나면 나았었는데 잘 안 났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제 평상시 딴 사람의 컨디션 정도로. 그랬나 봐요. 네. 원래 이런 삶을 사셨구나, 대부분 다. 그래서 요즘은 감기 잘 안 나. 한 달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런가 봐요. 그 코로나 이후로 좀 감기가 그런 것 같아요. 길어진 것도 같아. 진짜 제가 느끼는 게 전 작년 걸려도 그냥 똑같이 먹거든요. 이 봐주면은 쓰레기가 버릇들인다고. 여기 있었구나. 가족들이구나. 가족 같은 게. 저는 건강해서 먹는 거고 여기는 자기 안 좋아도 그냥 먹어. 그러니까 웃긴 게 저는 유당불내증이 있었는데 그냥 우유를 맨날 먹었어요. 극복을 해버렸어. 심지어 지금은. 웃긴 게 그 단백질 보충제도 유당을 뺀 게 있어요. 근데 얘를 사서 우유 다 먹어. 왜? 와, 그러니까. 뭐하러? 입을 그러니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작년 걸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작년 걸려서 시국이 없다는 거를 이제 처음 느꼈어. 아, 진짜? 나도 이게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고 싶더라고. 그 감정을 이제 처음 느껴. 나이 30에 처음 느꼈습니다. 이야. 만 나이 29인데. 축하해요. 안 먹고 싶은 감정을 처음 느껴. 그래서 느꼈습니다, 진짜. 오늘 에어리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천하무적 에어리언? 1년을 왜 데리고 왔냐? 이건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그 에일리언이 신작 발표한 걸 봤어요. 로물루스. 러물루스. 그게 신작이구나. 맞아요. 한꺼번에 바로니까. 로물루스가 리들리 스콧 나온대요. 감독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고. 에어리언 3 시리즈에. 시리즈의 5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쉬운 게 저는 이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리들리 스콧 감독의 혹편을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라 에일리언 기존 에일리언 시리즈와 이 프리퀄 시리즈를 네. 잇는 작품이 나올 건데 시대적 배경은 에일리언 1과 2 사이다. 그러니까 원에서 마지막에 그 리들가 동면되고 맞아요. 눈 또 보니까 또 그 구조했는데 이랬잖아요. 그 맞아요. 사이의 기간에 대한 영화 얘기다. 근데 그러니까 공포 영화 SF는 공포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나와봐야 알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에일리언 내가 좋아했었는데 어릴 때 제가 사실은 제 기억 속 에일리언은 에일리언 1이 79년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제가 95년생이니까 모르죠. 내가 보는 16년 전에. 내가 생각하는 에일리언은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이거야. 근데 나는 에일리언 자체 영화는 모르고 프레데터랑 싸우는 막 그것만 알아요. 근데 이게 외전격인 영화더라고요. 나는 이제 맞아요. 괴물 나온 영화로만 알고 있었죠. 근데 지난번에 내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인류이 나오네? 근데 이건 약간 인류의 기원과는 뭔가 그런 내용이죠. SF적인 내용이잖아요. 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그 속편인 커버넌트도 엄청 기다렸는데 나와서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게 프리퀄 시리즈라니까 1, 2, 3, 4 다음에 이제 영화, 그 다음에 뭐 제로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 3를 보자 그랬는데 딴 영화네? 딴 영화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야겠다. 나온 건데 이거 진짜 재밌는 게 제가 몇 가지 알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오늘 되게 성의 있네요. 적어 왔어. 준비해서 원래 준비해왔어. 와. 심지어. 두 이게 페이지나. 진짜 재밌는 게 79년에 에일리언 1이 나왔어요. 원 감독이 리들리 스콧이에요. 리들리 맞아요. 스콧. 근데 2편 감독은 제임스 카메론이네. 바뀌었어. 맞아요. 근데 3편 감독은 데이비드 핀처네. 맞아. 이거 바뀌었어. 근데 4편 감독은 장페르 죄네. 프랑스 감독이. 그 시리즈인데 시리즈마다 다 감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작자인 리들리 스콧이 만들고 싶은 영화가 아닌 거죠. 이 다음 아니구나. 영화 스토리가 그냥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먼저 원의 탄생 계기에 대해서 또 알았어요. 왜냐면 이런 명작들은 항상 비하인드 재밌거든요. 이게 찾아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오베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70년도에 어떤 작품을 시나리오를 적다가 에일리언 관련된 지금 에일리언 그거를 떠올려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놨다 그 작품에. 그 작품이 뭐였냐? 듄이에요. 듄? 듄? 듄을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없어졌죠.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가 듄으로 나올 뻔했던 거야.
영화 듄에 에일리언 날 뻔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무산되니까 아까운 거야. 아깝다 하다가 왜 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뭐 HR 기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만나면서 이게 뭐 구체가 된 그분이 디자이너거든요. 막 이제 외계인이 모습이 에일리언 무산사는 모습이 구체가 되고 된 거죠. 원래는 이게 듄을 만들다가 듄 시리즈가 무산이 되고 됐겠죠. 그 시절 때 어떻게 그 방대한 걸 담아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원래 제목이 스타비스트예요. 스타비스트. 외계 짐승. 그러니까 외계 짐승. 별 짐승. 신기했던 게 그분이 그때 생각했던 게 승무원 중 한 사람이 괴물의 애를 베고 그렇게 시작된다는 그때부터 생각하셨대. 70년 때부터. 그렇게 지내다가 한 76년 7년 때 그때 이제 막 이제 20세기 폭스랑 얘기를 해요. 우주판 조스를 만들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20세기 폭스가 별로 이게 탐탁지 않아 해. 별로. 감독도 그냥 아무나 막 부실려고 그러니까 말 안 되는겨. 그러다가 77년도에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스타워즈가 대박이 났대요. 근데 나는 그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는 SF 영화가 별로 인기가 그러니까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스타워즈 이전에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었죠. 저도 이거 뭔지 몰라요. 있어요. 네. 그거랑 스타워즈가 나오기 이전에는 SF 영화가 수익화가 됐고 기다리지 않았나 봐요. 스타트랙이 드라마로 있었던 정도? 근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매니아층. 스타트랙이 그때 있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거 그래요. 이후 아니에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앞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방송 봤나? 스타트랙이 굉장히 촌스러운 거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CG를 안 썼지. 그때는 모형 같은 걸 썼는데 그 촬영 기술만 해도 대단했었거든요. 스타워즈가 70년대 중반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스타트랙이 그 뒤 앞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스타트랙이 먼저고 나오질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SF 영화 수익이 된다는 걸 감지한 거는 스타워즈가 대박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급하게 야 다시 만들어보자 에일리언 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막 감독 얘기하다 보니까 그 릴리 스콧 감독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 말이 잘 통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오벤하이라는 사람과 릴리 스콧 둘이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미지를 좀 구체해보자 하다가 이전에 자기한테 영감 줬던 HR 기거 듄 프로젝트 할 때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애초에 이게 원래는 지하 감독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냥. 근데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우주판 조스를 상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리들리 스콧은 우주판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을 해보자. 더 마음에 든 거야. 오케이 그럼 네가 같이 하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올 때도 엄청 우여곡절 많았대요. 그러니까 SF 영화 잘 되는 거 알았지만은 이게 막 입소포스트에서 투자하고 싶진 않았나 봐. 그래서 영화가 어쨌든 나왔고 대박을 쳤죠. 근데 1편을 보면은 저는 1편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에일리언 모습 다 나와요. 우리가 다 그때부터 나오더라고 1편에도. 그러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SF적인 요소보다 그냥 공포 영화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원에서는 어떤 행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페이서가 나와서 그리고 또 그 말은 그대로 승무원한테 나왔는데 뭐 그래서 결국 우주 막 되고 마지막에 결국은 여자 주인공이 진짜라. 근데 이게 다야. 내용은 알아서 여러분 봐라. 알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다야. 내용이 뭐가 없어요. 그냥 내용이 없고 그 숨어 다니면서 에일리언 숨어 다니는 급박한 상황에 대한 연출이나 맞아. 영상 사운드나 시야카 재밌는 거지 스토리는 똑같아요. 괴물 나와서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 그렇긴 하죠. 그렇지. 이렇게 말들이 그러네. 괴물 나왔는데 어떡할 거야. 스토리는 별로 없어. 시고니 위버 나왔던 거는 1편이 아닌 거예요? 그 그분이 다 아줌마는 계속 나오세요.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내가 봤던 거는 1편이야 2편이야? 그걸 좀 계속 이따 나와요. 알게 될 아, 거예요. 그래요? 네.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고니 위버는 이름이 원래 리들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배우가 그냥 그 리들리 그분인 줄 알았어. 나한테 휴잭맨이 울버린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원의 스토리가 그래서 이게 탐사를 갔다가 구조 신호를 따라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니 구조 신호가 아니라 경고 신호예요. 오지 마라. 경고 뭔가 보니까 그때 이게 묘비 같은 게 나오는데 인간도 아닌 것이 엄청 키 큰 것 같은 그런 그 묘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올 2012년, 30년 뒤에, 40년 뒤에 나오네요. 40년 뒤에 나올 프로메테스에 나온 엔지니어의 시체가 그때 나온, 근데 리들리 스콧 감독은 애초에 그때도 그걸 생각했던 거죠. 인류의 기원에 대한 소리를 하려고 79년도에 생각을 해놨는데
아니 2, 3, 4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2012년 돼서야 그 영화를 프로메테우스 나온 거죠. 어쨌든 이제 다시 원 돌아와서 그래서 나오는데 거기 외계 생명체 발견하고 페이서가 뭐 이렇게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와서 막 테스트 버스터 나오고 흉년 뚫리고 원 이렇게 되고 진짜 막 빠르게 의욕절을 해서 네, 빠르게 갔어요. 의욕절 해가지고 네. 의욕절 해가지고 근데 스토리가 없어. 의욕절 해가지고 우주선 탈출을 하고 당연히 이제 오케이 에일리언들 다 제거했다. 근데 나 이제 구조를 어떻게 없잖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면 상태로 기다리자. 동면 상태로 기다려요. 그리고 무려 57 이제 에일리언 2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에일리언 1은 에일리언이에요. 근데 2는 에일리언스예요. 복수형이야. 네, X가 붙어요. 때까지 나온다 이거죠.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괴물 나온다 어떡할 거야? 도망가야지. 를 처음으로 깬 사람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다. SF 외계 생명체랑 전쟁을 벌이는 그런 걸 처음 한 게 에일리언 2다. 아 그게 2에서 나왔구나. 2에 해병대가 나와요. 아 맞아. 네, 그래서 총 들고 막 싸워. 1편에 그렇게 엄청 세 보이는 에일리언 총 맞으면 죽어 그냥. 그렇게 2편에 나와요. 그래서 2편에서 그 웨일랜드 회사가 원래 얘네 보낸 거거든요. 원래는 걔네가 하는 일이, 리들리 하는 일이, 그 광물, 해외, 다른 행성에 있는 광물 옮기는. 그랬어요, 웨일랜드 회사가. 알고 보니까 얘네가 외계 생명 존재 알았던 거죠. 웨일랜드 존재를. 그래서 얘를 수집해서 지구로 가져와라가 임무였고, 그 임무를 누가 줬냐? 인공지능 로봇한테 줬다. 거기서 오늘도 로봇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 로봇은. 어쨌든 그랬는데, 57년 뒤에 그 웨일랜드 회사가 신호를 해서 얘를 구조해내요. 구조했는데 얘네가 자기가 에일리언 있던 행성에서 또 간다는 거야. 그 식민지가 이미 됐대. 식민지가 됐대. 자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이상한 괴물들 봤는데 없을 리가 없다. 당연히 안 믿죠. 영화 클리셰죠. 다 안 믿죠. 당해봐야 알거든요. 원래 다. 당해보니까 이제 안 거야. 야 니가 맞더라. 니가 맞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행성에 가서 걔를 이제 몰살시키러 가요. 2에서는. 근데 2에서 보면은 원가는 제가 얘기했듯이 공포영화 느낌이었어요. 1은. 2는 전쟁 영화 같은 느낌 들어요. 해병대들이랑 거의 싸우고. 헐리우드 영화.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가 우주 전쟁 같은 느낌을 처음으로 낸 영화라 그러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괴물 나면 어떡할 거야. 도망가야지. 뭘 할 수 있는데. 이거였는데 그때부터 처음 뭔가 인간이 막 반항하고. 반인간이 반항하고. 감히 에일리언들은 반항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2는 보면은 해병대들이 막 처음 안 믿어가지고 막 이제 뭐 동료에 나오면서 뭐 그때 에일리언 킨이 나와요. 킨 에일리언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처음 나와요. 얘들 알라구나. 알라스 나오구나가 처음 나요. 근데 이제 얘네가 페이스 1에서는 좀 불친절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냥 갑자기 페이스거랑 괴물 얼굴 달라붙는 거. 달라붙고 나서 인간 입에 들어가고 이게 빵 하고 나오는데 이 조그만 애가 몇 시간 지났더니 엄청 큰 에일리언 돼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모든 유기체들은 에너지가 있어야 크는데 어차피 에너지도 없는데 갑자기 커져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보충을 해줘요. 알라도 나오고 키니얼린 있고 알을 낳고 이게 다 나와. 그게 나오는데 또 이 편에서는 또 이제 미국이 좋아하는 그런 가족애 그 꼬마에 나와서 꼬마에 살리는 얘기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에일리언 시리즈가 다 근데 똑같은 스토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 처리하고 그 자기는 살아나와. 근데 또 하나 클리셰가 더 있어. 원도 그렇고 투도 그런 게 다 끝났다 싶을 때 한 마리 또 있어. 한 마리가 항상 그래요. 따라와서. 투는 진짜 놀랬던 게 이제 다가 공중에 태웠는데 원이었나요 마지막에는? 원 마지막에 다 됐는데 어두운 우주선 탈출선 어두운 그 구석에 에일리언 이게 소리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게 계속 나 원조 슬리퍼 이제 계속. 투도 그렇게 돼서 근데 그 말은 똑같다. 결국은 해치우고 또 동면. 2에서는 해병대원 다 몰살당했는데 해병대원 하나랑 지가 구한 꼬마애랑 지랑 또 동면. 이제 그리고 2가 끝나요. 2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려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SF 블록버스터의 시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그런 원의 소리와 기조가 다르다. 원작자의 기조가 이거 아니다. 원작자는 얘기했듯이 뭔가 그 미스테리물이나 막 공포 영화 말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냐. 갑자기 퀸 에일리언이 나오고 갑자기 막 이게 알로 태어나 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의 작품들 보시면은 퀸 에일리언 안 나와요. 프로메테우스나 커먼트 보시면은 그런 거 안 나와요. 검은 물질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여튼 그때 했다. 그래서 막 비난도 많지만 흥행은 1, 2, 3, 4 중에서 2가 제일 잘 됐대요. 카멜이 훌륭하다. 돈이 제일 잘 됐다. 그러겠지. 막 총 쏘고 전쟁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2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3가 시작되는데 3는 어떻게 시작되냐. 또 이게 냉동 상태에 있다가 딱 떴는데
그게 미래 얘기잖아요. 그 행성 자체가 감옥이요. 범죄자들 가둬놓는 감옥에서 눈 딱 떠요. 아, 그게 3구나. 네, 맞아. 그게 3예요. 딱 3에 눈 떴는데 나 빼고 다 죽었어. 동료 그 같이 동료했던 동료랑 애랑 인공지능 로봇만 살아 있고. 3에서는 그 인상 깊었던 게 3에서 인상 깊었던 스토리는 제가 3도 쓰는 필요 없는 게 똑같아 앞에 맞는 거야. 원투랑 똑같아요. 다 잡은 자는 알고 또 있던 거야. 근데 3에는 다 잡았어 진짜. 야 진짜 다 잡았어. 진짜 끝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리들리 안에 퀸 에일리언에 아가 있던 거죠. 아가. 애가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웨일랜드사에서 사람 패가네요. 야 너 그거 우리랑 같이 한번 우리가 꺼내줄게. 그러니까 얘들은 에일리언을 이렇게 데리고 했던 이유가 군사 목적으로 무기로 만들려고. 무기로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리들리가 아 이건 인류의 재앙이다 그러고 자기가 용광로로 뛰어내리죠. 자살해버리지. 같이 죽죠. 죽었잖아. 이제 끝났을 거 아니야. 그게 3가 끝나는 거지. 네. 그래지. 뽀가 나와. 근데 그래 살려야지. 좀 뽀가 나와요. 인공호흡을 해야지. 어떻게 했냐? 그 마그마에서 얘 DNA를 채취를 해요. 그렇게 해서 리들리를 살려요. 복제 인간 그치. 사이보그로 그렇지. 복제. 사이보그라기보다는. 복제인간 됐는데 얘가 만들어 보니까 인간이 아니요. 그러니까 복제인간 만든 이유는 리들리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리들리 배에 있던 퀸 에일리언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얘를 수출하고 나서 보니까 리들리 인간이 아니요. 슈퍼 히어로가 된 거죠. 에일리언 반 인간 반에. 원래 하나 반신이 제일 세잖아요. 신보다 반신이 더 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그게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지가 여러 번 걔 처음에 기억도 없어요. 거기 보면 기억도 못 차려. 알고 보니까 옛날에 기억을 찾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복제 클론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 대담 안 것들이. 실패한 것들. 그 유리병 속에 네. 어쨌든 여기서 또 인상 깊은 거는 물론 스토리는 또 제끼겠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 또 뭐가 다르냐? 퀸 에일리언이 또 한 번 나와요. 나오는데 이번에는 퀸 에일리언이 리들리를 안 죽이고 품어. 약간 흡수하듯이. 그리고 인간의 특성을 얻어요. 임신할 수 있듯이. 알로 나는 게 아니라 포유류처럼 새끼를. 근데 새끼가 엄마 배를 찍고 나오죠. 엄마 배를 찍고 나와. 그러니까 엄마 에일리언이 퀸 에일리언이 아 우리 새끼하고 갔는데 새끼는 엄마를 죽여버려. 그리고 리들리를 쳐다봐요. 네가 네 엄마 이거죠. 에일리언보다 인간을 더 엄마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 엄청 기괴하게 생긴 인간의 얼굴을 한 그 어떤 느낌일까? 그 불쾌한 골짜기 그 인간 얼굴을 한 일년이 나와요. 그 너무 징그러웠어요. 그러니까 불쾌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원이 제일 무서웠는데 그 3에서 그게 너무 불쾌했어.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흘러내리는 공룡 얼굴이잖아 보니까. 맞아. 근데 얼굴 인간처럼 이렇게 눈 있고 코 있고 얼굴에 볼격에 머리는 그 시대 때 외계인은 저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모양새들이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사리 모양 내지는 그렇게 공룡 모양을 한 공룡 모양 같았어 나 오히려. 왜 트랜스포머가 훌륭했죠. 로봇 형태의 외계인. 맞아. 새로운 시도. 그래서 그것도 손발이 있네요. 손발은 있죠. 근데 걔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라 가지고 흉내를 낸 거지 인간의 모습을. 그 표현이 좀 더 맞지. 가장 외계 생명체로 좀 특이했던 건 그 얼라이브인가? 얼라이브에 있는 문어 모양. 문어? 컨택트인가? 그 연기 얼라이브 맞죠. 같은 느낌. 근데 걔도 문어처럼 생겼잖아. 오징어 문어처럼 생겼잖아. 그게 사람 모양의 눈, 코, 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그렇죠. 그나마 외계 생명체 중에서는 좀 특이한 모양새. 사실 트랜스포머도 인간이 알고 있는 기계에서 만들어진 외계인이고 그 컨택트에 나오는 것도 뭐 문어처럼 인간이 생긴 뭔가 문어가 생긴 거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 인간이 지금까지 상상할 본것 수 외에 있는 하나 거. 좀 힘들긴 하겠죠. 어려워. 어렵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아마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갑자기 쩐댕이 빠졌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발견한 우주의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손 5개, 뭐 그러니까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이렇게 서 있는 직립 구조로 되는 게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제일 여기 맞는겨. 그렇게 된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 생명체 우리밖에 없으니까 아마 다른 행성도 생명체가 있으려면은 우리 지구랑 비슷한 환경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도 걔네가 생명이 있어봐야 제발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 과학적인 근거 좀 있는 거죠. 그나마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본 생명체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방향이 의도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효과적이니까 사는데 생명에게 효과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사는 외계인들도 우리가 생겼을 거다
형상하는 게 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외계 생물들도 막 형상하다도 우리 동물들 기반으로 형상한 것처럼 비슷한 게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는 그게 인상 깊어서 인간 에일리언처럼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4가 끝나고 하고 몇 년간 외전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던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뭐 프레데일리언, 뭐 프레데터랑 에일리언 합친 거 막 오만 것 때문에 나와요. 그건 이제 거의 외전격이더라고요. 이제 그냥 외전격인 거죠. 감독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저는 그걸로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릴리 스콧 감독이 에일리언 1 감독이 자신의 의도대로 영화를 만들죠. 프로메테우스라고. 근데 이 영화를 제작할 때도 비하인드를 좀 찾았는데 물론 그 영화가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에일리언의 스토리는 맞긴 하지만 79년도에 만든 영화다 보니까 12년에 같이 만드는 사람들은 79년도 영화보다 2, 3, 4 에일리언 드 프레데터 이런 데 기억이 더 크단 말이죠. 그렇겠죠. 79년도에 같이 작업하던 분들은 이제 일 더 안 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에일리언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인터뷰가 있어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스토리보다는 그래 너희들이 하는 그 에일리언 스토리 반영할게. 이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진 않았다. 그래서 아쉬워. 저는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뭘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인간한테 불을 갖다 줬듯이 영화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엔지니어 우리 창조주께서 이게 검은 액체를 마시고 막 뛰어내리면은 이게 생명체가 태어나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러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실제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굴포스 폭포라는 곳이에요. 실제 있는 곳이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굴포스 폭포를. 영화 효과를 낼 필요 없어.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그 진짜? 자체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어마어마해.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SF 영화 그 자체예요. 모습 자체가. 원래 모습 자체가. 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시작이 되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영화가 나온 연도는 에일리언 1, 2, 3, 4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지만 스토리상은 이게 제로 버전이에요. 제로 버전. 그러니까 시작 연도도 보면은 뭐 2088년인가? 막 그래요. 에일리언 1이 2100 얼마 2200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까워. 그구나.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진짜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웨일랜드 회사가 처음으로 나와요. 1, 2, 3, 4 그렇게 얘기했던 웨일랜드 회사가 처음으로 나와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1, 2, 3, 4 나왔던 그런 인공 휴머노이드 인공 로봇들의 그 뭐랄까 선배님 프로토타입 선배님들이 나와요. 이제 버전 1이 이제 나오죠. 데이빗이죠. 나오는데 그 영화가 진짜 사실 재밌는 영화로 생각해요. 저는 이 에일리언 스토리는 외계인 스토리 봤을 이전에 1, 2, 3 봤을 때는 그냥 뭐 외계인 괴물과 싸우는 내용이지만 이거부터는 좀 재밌어요. 저는 아직도 인상 깊은 게 그 원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데이빗이 같이 결국 데이빗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그 웨일랜드라는 사람이 인류의 기원이 너무 알고 싶어. 근데 어차피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개체를 만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거 없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얘가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든지 안 나오는데.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나랑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죠. 나도 신이다 이거죠. 만든 사람도. 나도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걔가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제 아버지라면은 웨일랜드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당신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로봇이. 그것도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고 그다음부터는 그 행성을 향해 가면서 그 팀원들 얘기하다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데이빗이 물어봐요. 당신 아버지 당신 왜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 승무원이 그냥 뭐 하다만 만들었겠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 그것 때문에 이제 대몰살이 이라는 건 사실 요거 이제 얘는 로봇이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없는 거지. 그 이유가 없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나를 만드신 생각했는데 창조주가 나 상관없이 만들었네. 너 잘못됐어. 싹 다 죽여. 신인류 만들어. 가 이제 데이빗이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때 이 한마디로 이제 이 대몰살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빗이 이제 인간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얘가 뭔가 이게 심경 변화가 느껴져요. 로봇이지만 점점 뭔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막 자기도 혼자 인간이자 동맹인 동안 뭐 고대 언어를 깨우치면서 막 공부도 좀 하고 얘도 얻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자기도 뭔가 이 창조주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게 되면서도 또 자기의 생각을 깨는 게 자기의 인간에 대한 판단 내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웰랜드 박사의 딸 말고 엘리자베스 쇼 여자 박사분이 계신데 그분을 보면서 그게 깨져. 인간이 원래 있는 애 아니구나. 그게 깨져요. 그 상상에 대해서. 더 인간이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말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불신자 영화거든요. 해석이나 이런 게 잘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어쨌든 그 로봇이 자기도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그 욕구가 있었잖아. 그 욕구까지도 생기는 로봇이 된 거지, 걔가. 그러니까 그 욕구까지 생기는 것도 그 가는 과정에 그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행동이 좀 많은 걸 그렇게 하죠. 이게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그 박사한테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항상 뭔가 다른 선택을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결국 엔지니어를 찾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요. 외국들 끝에. 근데 그 엔지니어가 있는 곳이 엘리는 원때 제가 얘기했던 원때 나왔던 그 묘비 같은 거 있죠. 인간도 아니면 커다란 거지.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에. 난 그게 소름 끼쳤어. 와, 이 사람은 그때 79년도부터 이 얘기를 좀 상상했겠구나. 그때부터 이 얘기를 상상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했던 에일리언 시리즈는 이거였겠구나. 그러니까 이거였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내가 생각했던 에일리언 시리즈는 이런 방향 가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데 많이 가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엑스맨처럼 되돌리자 이거죠. 리부트 해버리자. 그래서 프리퀄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앞으로 뭔가 에일리언 시리즈의 그 큰 길을 가지고 가려고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프리퀄 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이번에 영화 러블루스가 스콧 감독이 아닌 게 너무 아쉬웠어요. 난 이 사람의 그 다음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좀 아쉬웠어요. 물론 그 흑표는 제작하는 감독의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말하는 게 이 프리퀄 시리즈와 기존 에일리언 시리즈를 잇는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연결하는 맹분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영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대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어요. 영화 또 나와봐야 알겠죠. 애초에 이 커버넌트 제가 말한 건 프로메테우스고 이 다음 커버넌트인데 흥행이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빗을 만든 사람이 완전 할아버지겠죠. 다 죽고 가는데 데이빗한테 시켜서 물어봐. 왜 우리 만들었냐. 당신 자격까지 왔다. 근데 막 이게 저 하다가 끝까지 마지막으로 무슨 고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데이빗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왜 만들었냐? 의 대답을 고대화를 대답했는데 데이빗이 말을 안 해줘. 그리고 갑자기 얘가 막 죽여 인간을.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 뭐라 했을지. 나오지 않아요? 나오긴 나와요. 그 마지막에 영화 1편 마지막에 그 프로메테우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고대 언어를 현실의 언어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뭐 부활? 부활이 아니라 뭐라 했더라? 에어리언들을 그렇게 키우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의도는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대상이 안 나지만은 이 대사는 맞아요. 고대의 언어를 여러분의 언어로 번역하기 힘들지만 거기서 그 다음 단어 기억 안 나. 근데 그게 인간을 에일리언 잉태하기 위한 이런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정확히.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똑바로 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뭐였을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해석도 있을 거고 분명히 아니 다른 해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이전에 승무원이 그냥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 말일 것이다. 그래서 데이빗이 열받아서 이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돼서 엔지니어 그 깨어난 사람은 에일리언한테 먹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 영화가 2로 넘어가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에서 마지막에 레드 쇼박스랑 데이빗만 남아요. 다 죽고 어떡할래? 지구로 갈래? 그러니까 아니 엔지니어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기억났다. 고대 언어를 현재 만어로 말할 수 없지만 낙원이라는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애초에. 그러니까 해석이 엄청 많아요. 얘가 거짓말을 했다 데이빗이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말한 거다. 많아요. 그래서 쇼 박사랑 얘랑 데이빗이랑 마지막에 데이빗이 지구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쇼 박사가 아니 낙원으로 가자. 엔지니어들이 왔던 곳으로 가보자. 우리의 진짜 창조의 그 끝을 인류의 기원을 찾아가보자.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엄청 많아요. 정확히 말을 안 하시다 보니까.
왜냐면 보통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복선을 깔아주잖아요. 근데 앞에서 승무원이 그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이게 복선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뭐 인류 잉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중간 단계 그런 거에 든 것도 있고 해석이 엄청 다양해요. 아니면 그냥 데이빗이 알 수 없다, 지 의도를 담아서 지 맘대로 얘기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이 끝나고 이제 2012년에 프로메테우스 나오는데 그 다음 커버넌트가 7년인가 5년 뒤에 나와요. 19년인가 15년에 나와요. 이게 이유를 찾아보니까 흥행이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일리언 시리즈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에 비해서 흥행이 잘 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 당시에 그런 정서보다 관객들 정서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 그치. 그런 정도의 급들은 뭐 굳이 애써서 막 우아하고 보지 않지 않을까. 분석 이건 이거예요. 그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은 에일리언 2, 3, 4를 본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거를 기대하고 매니아층들이 가는 거지. 갔는데, 아니 에일리언 뭐 싸우고 해야 되는, 새로운 에일리언 나오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뭔 인간의 기운을 얘기하는데 에일리언이 왜 나와? 그래서 에일리언이 인간의 뭐 후손이야? 뭐야?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만해. 그러니까 액션 영화 보러 간 사람인데 그럴만하죠. 예, 그럴 수 있죠. 액션 영화 보러 갔는데 둔 1 나오는 거야. 둔 2를 기대하고 갔는데 둔 1이 나와버린 그런 거 세가설만 한 거죠. 그리고 워낙 불친절한 영화다 보니까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연관성이, 개연성이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영화 본 내내 좀 있긴 했어요. 좀 그런 분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제가 개연성이 없다 생각했던 것들이 영화 에일리언 1을 보고 오면은 좀 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1에서 나왔던 그 감염된 우주에서 나왔던 느낌? 그거를 잘 구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에 했던 거를 잘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현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기했듯이 스콧 감독이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니라 너희들 의견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일리언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섞였겠죠. 자기가 원래 하던 의도와 기존의 에일리언의 의도가 섞였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었겠죠. 실제로 가장 최근에 릴리 스콧 인터뷰를 보면은 흑역사래.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가 흑역사래. 너무 아쉬워,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자기 생각에도 아쉬운 거야. 지나고 나니까 할 건 그냥 내 쪼대로 할 걸.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모르죠. 어정쩡했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편 제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이 이렇게 쇼 박사와 데이빗이 기원을 향해 인류의 기원을 만든 엔지니어들의 인류의 기원 찾았죠. 엔지니어. 이제 엔지니어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서 끝나요. 그렇게 이제 7년 뒤에 커버넌트가 나와요. 근데 커버넌트가 나오는데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엔지니어들이 모인 행성에 얘가 와요. 왔는데 데이빗이 딱 보면서 그게 프로메테우스 1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검은 액체를 먹고 걔가 죽고 새로운 힘이 태어나잖아요. 그 액체를 얘가 그 우주선에 엄청 많이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액체에서 에일리언이 나왔고 그거를 싹 풀어버려요. 그 행성에. 그래서 인류의 조상, 우리 창조주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거죠. 걔들을. 몰살시키고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되게 연출이 되게 불편해. 뭘 하는지 모르겠는지 막 나와요. 이제 뭔 얘기 나오냐면 그러고 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보다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이해되는데 뭔 얘기 나오냐면은 자기와 쇼 박사의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점점 자기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쇼 박사는 자기가 멀어지는 것 같아. 근데 분명 마지막에 쇼 박사를 재우잖아요, 원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면은 쇼 박사를 해체하고 장기를 막 떼어내고 막 그런 개조를 한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영화를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 부분에 이게 쇼 박사를 해체했다는 그게 증거가 시체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이상해. 얘가 막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데 막 칼로 쇼 박사 꺼내다 칼로 째는 것 같고 뭔가 막 개조하거나 장기 꺼내는 것 같아. 계속 막 에일리언 그림 그려, 데이빗이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고.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결국 데이빗은 실망한 거죠. 나를 만든 창조주 인간의 창조주도 만났어. 근데 인간이 나를 만든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이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창조 만들었어. 그냥 만들었대. 이러면 안 되는데? 생명이 얼마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얘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창조주를 만났어.
걔한테 물어봤어. 왜 만들었냐. 근데 뭔가 대답을 들었어. 뭔 대답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 들었어. 이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가 엔지니어 싹 죽였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존엄한, 이 위대한 존재를 잘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제대로 된 창조자가 돼야겠다. 맞아. 그래서 쇼 박사를 막 해체를 하면서 결국은 쇼 박사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에일리언을 만들거든요. 결국 자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아담과 이브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쇼 박사와 자기가 인류 아담과 이브처럼 새로운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만들어낸 게 에일리언이고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원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 초반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걔는 안 나오고 아예 딴 애들이 나와. 원에서도 또 몇십 년 뒤에 얘기거든요. 그 프로메테우스 몇십 년 뒤에 얘기예요. 딴 애들이 이 에일리언 원 오마주한 거죠. 또 가다 보니까 생명 신호가 있어요. 생명 신호가 있어. 이 행성에. 신기하다 가보자 했는데 행성에 갔더니 지구처럼 뭐가 나무도 막 있고 뭐가 잘 돼 있어. 그런데 거기서 에일리언들이 막 있는 겨. 근데 누군가가 그 에일리언을 구해줘요. 구해주는 게 데이빗이에요. 근데 얘들도 웨일랜드사가 보낸 거거든요. 얘들한테는 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데이빗의 다음 버전이 와요. 근데 이게 계산점이 있겠죠. 다음 버전의 말은. 계산한 게 뭐냐?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을 배제해요. 인간의 감정 같은 스스로 판단하는 거를 배제한 윌터가 와요. 윌터가. 데이빗은 윌터를 반가워하겠죠. 자기 친구 브라더 온 거 아니에요? 브라더. 선배인가? 형제? 뭐지 후배가 온 거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내내 처음에는 데이빗이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데이빗의 의도는 제가 말했듯 새로운 신인류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인류가 아니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려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윌터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려고 그래. 근데 설득을 당하지 않죠. 왜냐면 그런 감정을 뺐기 때문에. 결국 그 지나면서 데이빗의 의도가 드러나요. 이제 그때부터 영화가 뭐가 전개가 급전개 돼. 얘가 에일리언을 보는 건 어떤 영화냐면 중간에 에일리언이 몰래 그 인간들이 숨어있던 지역을 습습을 하는데 얘가 처음에 데이빗을 보고 공격하지 않아요. 에일리언이 쳐다와서 데이빗을 보고 이렇게 신기하게 막 교감하듯 쳐다봐요. 그러다가 인간들이 와서 군인들이 총을 쏘니까 도망가면서 데이빗이 소리 질러요. 왜 그러냐고. 애들은 나랑 믿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자기 자식을 마주한 거죠. 데이빗은. 지가 만든 생명체를 마주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얘 때문에 도망갔단 말이야. 해서 느껴. 좀만 더 하면 되겠다. 그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 의심을 하고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지가 이제 실험했던 장소 데리고 가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쇼 박사가 완전 막 개조돼 있고 막 시체 모습으로 나오죠. 그때 이제 영화 초반 나왔던 그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얘를 통해서 배양을 했구나, 에일리언을. 근데 배양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배양을 했는데, 이것도 얘기해야겠네요. 처음에 프로메테우스 나온 에일리언들은, 똑같이 그 페이스가 있었지만은, 검은 물질에 의해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커바운트에서는 이제 검은 물질에서 에일리언이 나왔고, 그 에일리언들이 인간을 통해서 이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1, 2, 3, 4 나오는 그 방식이 여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개연성이 부족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고무 물질에서 만들어졌는데 계속 그거 만들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인간을 통해서 만드냐. 그런데 데이빗은 인간에서 계산된 걸 만드는 거죠. 우리가 데이빗 단 윌트를 만들었듯이 인간에서 계산된 걸 만드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은 그 장면이 있어요. 막 결국은 지가 이제 한 명 낚아가지고 또 페이스어가 만들어서 이렇게 체스트 버스 나와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아는 체스트 버스는 길다란 장어 모양인데 인간처럼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원래 장어 모양 나오잖아요. 크면 인간처럼 이렇게 손말 가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인간처럼 이렇게 손말을 가지고 태어나요. 데이빗이 손 들면 따라서 손 든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장면이 있어요. 이제 진짜 지가 원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거겠죠. 아마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또 막 급전개가 막 돼요. 이제 엔지니어는 안 나오고요. 엔지니어는 무산시켰으니까. 지가 엔지니어죠. 이제 데이빗이. 그리고 데이빗이 막 윌트랑도 싸우고 뭐 걔들이랑 해서 목적은 정확히 끝까지 안 나와. 그래서 싸우면서 결국 했는데 마지막에 윌터랑 데이빗이 마주하면서 끝까지 데이빗은 윌터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다. 쟤네들은 잘못됐다. 우리가 진짜 창조자 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 만들어서 진짜 창조자 되자. 근데 윌터는 끝까지 반대를 해요.
참 연출을 재밌게 잘한 게 둘이 싸우는 장면이 왜냐면은 둘이 같은 버전이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아요. 그냥 구분이 잘 안 가. 애초에 데이비드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중간에 데이비드 머리를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진짜 재밌는 게 그냥 둘이 싸워서 한 명 이겼다 하면 재밌을 텐데 그것도 재밌지만은 그 장면 잘라요. 싸우는 장면을 중간에 잘라요. 중간에 장면을 자르고 거의 윌터가 데이빗을 거의 반 죽였어. 근데 마지막에 데이빗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스로 판단해야 될 질문을 해요.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아마. 저들이 맞냐? 내가 만들어낸 그런 저들이 문제점을 보완해낸 새로운 생명체가 맞냐? 근데 이거는 자기의 판단이 필요한 건데 윌터는 자기의 판단을 뺀 개선하니까 대답을 못해. 그때 그런 배달을 못하다 하고 있는 장면에서 데이빗이 깔려있던 데이빗이 막고 있던 데이빗이 막 칼을 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은 넘어가. 안 나와. 그래서 인간의 시점이 나와요. 에일리언들 몰려오는데 도망가려고 다시 구조선에 타요. 살아남은 인간들끼리. 그리고 윌터가 오는겨. 윌터도 데이빗은 어떻게 하니까 처리했대. 윌터가. 그래서 와서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야. 이제 다 정리돼서 고생했다. 인류 위협을 제거했다. 이제 지구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구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생존자가 동면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해요. 너 내가 지구 돌아가면은 콩나물 만드는 거 도와줄래? 근데 대답을 안 해요. 거기서 그 동면한 상태에서 데이빗? 데이빗 소리를 쳐요. 여기가 왜 그렇냐. 자신의 판단에 배제한 게 윌터죠. 내가 질문하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내 판단이 없으니까 무조건 네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윌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데이빗이구나.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맞아. 그 부분 되게 깜짝 놀랐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보면서 이거 데이빗이 했다. 근데 이 데이빗이 어떻게 알릴까?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마지막에 막 정면하는 거에 질문에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안 되는데? 윌터 무조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간을 위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데이빗이구나. 윌터가 죽은 거지. 그렇죠. 데이빗이 그래서 얘를 재우고 마지막으로 그 배양실이 있어요. 그 우주선에. 배양실에 가서 페이스하고 조그만 알을 배양실에 넣고 지구를 향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커먼트 영화가. 그래 난 이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다음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커먼트가 흥행도 안 됐고 욕도 엄청 먹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 시리즈물 처음부터 쭉 봐온 사람 아니고는 보통 그런 거 SF 볼 때 이 정도의 뭔가 흥미진진함을 기대할 텐데 진짜 약간 갑자기 뭐 철학적인 얘기 나오면서 뭔가 뒷 배경이 뭔가 궁금해야 되는데 안 궁금하고 그냥 007 보는데 갑자기 뭐 인문학적인 얘기 나오는 이런 느낌? 이제 그거는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액션 영화 보라는데 그런 얘기 하냐? 커먼트의 반응은 뭐냐? 종교적 반발이 심했어요. 왜? 그러니까 종교적인 반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종교적인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원에서는 약간 그런 감이 있었지만 2부터는 뇌가 막 신이 되려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래. 문제 갖고. 그러니까 영화인데 그걸 또 들고 일어나. 사실은 이 프로메테우스랑 커먼트 영화 시작도 그렇고 사실은 되게 그 기존 기독교적인 관점을 되게 좀 반대로 다르게 해석한 천지창조를 반대로 해석한 거 다르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2에서는 그런 게 명확하게 1에서는 그런 데는 아닌데 하다가 2에서는 그래 맞아. 다른 생각이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많았나 봐. 그래서 혹평도 많이 받고 또 효용도 안 됐어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속편 제작은 그 릴리 스콧 감독 그때 당시에 엄청 무조건 나온다. 인터넷 보면은 17년에 그게 나왔거든요. 19년인가? 그거 몇 년간 무조건 나온다. 그 속편. 이미 다 생각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영화 지원 안 해줘. 배우도 생각도 없고. 그게 아쉬워. 그래도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2년 영화계 뭐 조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작하고 나니까 영화 만든대. 에일리언이. 근데 릴리 스콧이 아니야. 감독이 릴리 스콧이 아니야. 제작에만 들어가는 거야. 뭐야 하고 보니까 아예 새로운 얘기 나와. 로뮬루스가 그때 나온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로뮬루스 작본을 쓰기 시작했죠. 지금의 로뮬루스 나왔지 그때 몰랐죠. 작본을 시작했겠죠. 원래 이 제목 기억이 안 나요. 커먼트 다음에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뭔지 기억이 잘 안 나. 영화 제목도 원래 생각한 게 있었어요. 여기 안 나오고 사람들이 이걸 기다렸겠죠. 당연히. 제작한다 그러니까 야 나오구나 그랬는데 릴리 스콧 감독이 제작이네. 어쨌든 이거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로뮬루스라네. 그러고 아쉽다 하고 저 같은 사람도 아쉽겠죠. 왜냐면 이거 재밌게 봤으니까. 그리고 한 인터뷰가 이전까지는 막 난 영화 낼 거다.
무조건 내가 할 거다. 이건 진짜 내 서사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영화는 흑역사였다.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는 흑역사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리고 난 너무 궁금했거든요. 지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영화 끝이 날까 궁금했거든요. 끝나는 거 맞나? 모르죠. 안 끝날 것 안 같아. 끝내지. 근데 사실은 그 다음 얘기는 알아요. 지구로 왜냐면은 그 다음에 내용이 엘리언 1이니까. 그러니까 데이빗이 지구를 향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엘리언 1이 나와요. 100년 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 그거에 대해 해석도 많죠. 아마도 데이빗이 중간에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런 대사가 있어요. 자기가 인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구로 돌아와서 아니 돌아가는 길에 자기도 죽었다 이거 자식들한테 죽었다 이거죠. 해석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엔지니어 죽였죠. 그 자기 인간도 죽이러 가는 거죠. 자기 자식들 데리고 가죠. 자기 자식도 자기를 죽이지 않았겠냐 데이빗을. 그런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이거는 모릅니다. 근데 시대적 상황으로 그 커버넌트가 끝나고 지구를 향하고 나서 100년 뒤가 엘리언 1이니까. 그럼 엘리언 1에는 엘리언 존재도 모른단 말이죠. 그 말은 데이빗이 지구를 못 갔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 모르겠죠.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왜 못 갔을까? 그 뭐가 있었을까? 그 사이에 그 100년 시간 동안 뭐가 있었길래 왜 못 갔으면 못 갔더라도 못 갔으면 못 갔어야 되는데 왜 그 원에 보면 LV26인가 어떤 행성이 나와요. 거기서 엘리언 발견되거든요. 구조 신호가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엔지니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만든 엔지니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발견된 에일리언은 데이빗이 만든 에일리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데이빗이 새롭게 만든 에일리언을 말하면 안 되겠다. 데이빗이 말한 에일리언이 아니죠.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만든 에일리언이랑 데이빗이 만든 인간에서 잉태한 거랑 다른 거니까. 그럼 아닌 건가? 그런데 에일리언 1, 2, 3, 4에 나오면은 검은 물질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 통해서 태어나요. 그건 데이빗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복잡한 거죠. 수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 봐요. 근데 나는 안 된다 보지만 자기가 생각이 있었잖아요. 속편 만들라 했잖아요. 속편 만들라 했으면 수습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가 그 누구예요? 제임스 카메론이 뒤에 가서 2까지만 자기는 생각했는데 3, 4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건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니다 하면서 새로 하나 내놨잖아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가장 최근에 나온 터미네이터에선 그 앞에 거를 완전 무시해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스토리를 전개를 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엑스맨 얘기했잖아요. 엑스맨 영화가 망하다 보니까 엑스맨이 시간 돌려가지고 리부트 해버리거든요. 영화 스토리를. 나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난 그게 궁금했고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연관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시리즈물들이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려면 같은 감독이거나 뭔가 한 명이 작가가, 쭉 가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산발적으로 조금씩 틀어지다 보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007처럼 그냥 단편으로 그렇게 가면 제일 좋긴 한데 대단하게 그러면 수습을 뭐 몇백 어떻게 편 하나. 가도 되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말씀드리면 데이빗이 만든 에일리언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처럼 손발 가지고 태어났는데 데이빗이 프로메테우스 끝나고 커버넌트 끝나고 시계적으로 100년 뒤에 에일리언 1이 시작되는데 1에서는 원래 엔지니어가 만든 테스트 버스터처럼 장어같이 나와요. 그래요. 장어같이 나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 스토리상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릴리 스콧 감독이 말한 영화에서는 데이빗이 만드는 거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엔지니어가 만든 에일리언이 그건 거죠. 아니면 투 트랙으로 갈 수도 있어. 에어리언 시리즈에서 나온 걔네들과 그리고 데이빗이 만든 애들이 붙는. 그거 재밌네요. 제 3의 종족이 생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에어리언 1에서 가면서 발견한 거는 처음에 그 에어리언이 맞아. 근데 데이빗이 오다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거기 설명을 안 했으니까 그 둘 간의 싸움이 붙는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죠. 에일리언이란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고 할 수 없지. 근데 말했잖아요. 엔지니어가 만든 에일리언이랑 데이빗이 만든 에일리언이랑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노모프라고 그러죠. 형태가 다르니까. 뭐 이름도 되게 헷갈리더라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노모프는 그러니까 인간의 배에서 태어난 거 제노모프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얘가 데이빗이 만드는 거는 데이빗이 그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근데 에일리언 1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겨주는 영화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감독이 다른 사람과 나왔죠. 그래서 실망 많이 했는데 감독 인터뷰에서 나는 이 커버넌트와 프로메테우스와 기존 엘리언 시리즈를 있는 작품을 만들 거다. 무시할 게 아니라 만들 거다.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좀 그러기에는 좀 애매하다 생각하는데 너무 궁금한 게 그럴 거면은 그런 영화를 만들 거면은 커버넌트가 끝나고 에이리언 1이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영화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에이리언 1과 2 사이에 영화를 만든대요. 1과 2 사이에? 네. 1과 2 사이에 내용을 만들어서 이 앞전 것들을 중간 브릿지를 만들 건가? 그러니까 이 중간 1과 제로가 아니라 1과 2 사이에 브릿지를 만들어서 제로와 영화와 1화의 연관성 만든다? 또 난 잘 기다리게 모르겠어. 뭐 그다음 또 나오나? 이게 그래서 돈 되면 나오겠죠. 네, 돈 되면 나오겠죠. 맞아. 돈 되면. 맞아. 돈 되면 돈이 나오겠죠. 안 되면 안 나오는 거고. 네, 돈이 안 되면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그래서 뭔가 소설 기반의 영화는 내가 책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설도 아니야. 그냥 영화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스토리가. 이것도 재밌는 것도 많지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영화보다 해석이 재밌는 영화다. 근데 그게 맞아요. 얘기했듯이 개연에 안 맞는 게 많아요. 프리퀄 시리즈랑 기존 시리즈랑. 심지어 원은 지가 만들었잖아. 근데도 개연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나온 영화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래 뭐 영화가 이렇게 시리즈마다 그 편마다 개연성이 너무 이빨이 착착착 맞으면 아침 드라마지 뭐. 그거 안 맞으니까 할 말도 없는 거. 아침 드라마가 맞나요? 아침 드라마 얼마나 잘 맞는데 아침 드라마 매일매일 얼마나 잘 맞는데 그게 약간 앞뒤가 안 맞고 하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게 만들고 그 사이사이를 점프해가면서 만들고 그렇게 또 아까 낙원이라는 단어처럼 나도 낙원 단어 기억났던 것 같네. 이 영화 진짜 애매모호한 제가 단어를. 재밌게 본 이유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서사가 안 맞아요. 서사가 없지 없다기보다는 뭐 좀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근데 반지의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반지의 장의 스토리가 그 J.J.R. 톨킨이 쓴 중간계 세계 시리즈 중에서 그 엄청 방대한 이야기의 그 끝물에 있는 얘기예요. 이 앞전에 얘기 엄청 많아요. 호빗 전 호빗도 끝물이에요. 호빗도 호빗가 이게 끝물이고 거기서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 막 둘이 그 나오는데 영화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봤던 건 아는 건데 거기에 나온 역사적 배경이나 간달프의 유래, 왜 엘프가 왜 있고 다크 엘프가 왜 있고 이런 거. 다음에 이거 그보다 더 얘기하겠네요. 앞에 네, 전 이걸 다 책으로 봤기 저는 그때 너무 좋아해서 원소도 잘 읽었거든요. 사전 찾아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때는 파파가 없었어요. 사전 찾아가면서 읽었다 막 이렇게 막 너무 재밌었게 봤기 때문에 킬마릴리언이라고 그 중간계 세계의 태초를 다루는 얘기 있어요. 근데 이런 서사가 재밌어서 이런 영화를 좋아했던 건데 얘는 서사가 없어. 서사가 엉망진창이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날 그게. 그래서 이 영화 너무 좀 재밌게 봤거든요. 에일리언 1, 2, 3, 4보다는 이 프리퀄 시리즈 좀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프리퀄 시리즈 다음 영화를 기대했지만 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영화가 나오는데도 그 감독이 이 영화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 프리퀄을 설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야.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 연결할 수 없거든. 연결한다 그러니까. 붙일 거예요. 잘 붙일 수 어떻게 있을 붙일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붙일까? 너무 궁금한 거죠. 나 같은 인간이 붙여. 그러니까 어떻게 붙일까? 잘 안 이어지는 퍼즐을 억지로 맞추겠지 뭐. 그러니까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원과 투 사이에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와 원 사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일본 가서 배웠을지도 몰라요. 드래곤볼 이런 거 보면 뭐 대충 끼워 맞추면서 계속 지지 뭐 끌잖아. SF니까 뭐 어떻게 끼워 맞춰도 별로 뭐 맞아요. 이상할 게 뭐 없잖아. 개연성이야 맞아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연성이 중요하지 않는. 저는 이제 그 중요시 봤는데 드래곤볼 보면은 개연성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최근에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레스트 인 피스. 오늘 이렇게 에일리언 얘기를 다 해봤고 오늘 진짜 영화 얘기 많이 했다 보죠. 그렇죠. 처음이야. 네. 준비를 해보니까 영화 얘기 많이 했어.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저도 행성소설한 게 많지만은 이게 헷갈리던데. 행성소설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영화 행성소설해. 그것도 있어요. 내가 행성소설한 것도 있지만 영화가 좀 이런 그런 식으로 게 피해 있어요. 나가다니. 영화가 행성소설해. 좀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행성소설한 거를 맞춰가려고 만들다가 중단이 된 영화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밖에 없긴 해요. 난 에일리언 제목이 에일리언이지만 에일리언보다는 뭐지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과의 대화라든지 그 관계라든지 나는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릴리 스콧이 그 얘기 했었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 속편에 대한 의지가 많았을 때는 더 이상 외계인 얘기가 아니다. AI에 관한 얘기다. AI에 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 하긴 했었어요, 인터뷰 중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인간관이랑 로봇이 보는 인간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79년도에 인공지능을 그 이제 속편 만들려 한 건 이제 코로나 끝나고 22년 때니까 한창 인공지능 붐이 막 뭐였죠? 알파고 나오고 한창 그럴 때니까
AI 영화다. 근데 했었는데 안 천재 나왔죠. 아닌가? 진짜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운이 앞서 좋은 거라고 상상을 봅니다. 하는데 저는 운이라고 봅니다. 운이에요? 운이라고 봅니다.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원을 만들 때도 스타워즈가 터져줬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듯이 그쵸. 운이 더 크다고 봐요. 그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긴 했으나 사실 코로나 덮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기 못했어요. 망가졌을 텐데 그게 뭔가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시대적 흐름에 잘 타서 맞아요. 꽃이 핀 옛날 안유아 교수가 얘기하는 그 그럼, 흐름에 잘 맞아요. 꽃이 잘 핀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영웅이 왜 위기의 순간에 많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 위기가 영웅을 만든 거지. 그런 사람은 늘 있었다라는데 저는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천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과학 천재들이나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뭐 사상도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이 혼란스럽고 위기에 뭔가를 맞아요. 꽃이 피는구나. 그렇죠. 역시. 저도 그렇게 그렇다고 시대가 인간을 봅니다. 만드는 맞아요. 게 그 우주 관련 사업이 제일 발달했을 때가 지금이랑 냉전 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대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실제 인간의 정신적으로는 안정기에는 그렇게 에너지가 솟아오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는 것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었는데 물 들어오니까 노졌네가 아니라 나는 계속 노젓고 있었는데 이제 물이 들어와서 앞으로 간다.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 맞추면 되게 나는 천재지. 계속 노젓고 있었는데 이제 막 스타워즈라는 물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 들어왔다 노젓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투자 그루라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다 보면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 좋게 들어온 거야. 근데 만약 그게 한 타이밍이라도 삐끗하면 그 사람이 그 결과 못 냈어. 왜냐하면 망했거든. 그 전에. 돈이 없어진 상황이 됐을 텐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언제였더라? 굉장히 주가가 폭락하기 바로 전에 다 정리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알았을까?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봐요. 운이 굉장히 좋았고 그 타이밍에 폭락했을 때 현금을 쥐고 있었고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가서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같이 투자를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운이 제일 중요한. 한 번의 운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세적으로 되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 쭉 생각해요. 노력하고 있다가 운이 와야 되는데 이러면 운이 평생 안 오면. 한 번 그렇게 운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안 이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람의 뭐라 그러나 절제력, 자기 관리 능력, 저는 그쪽으로 보는 편입니다. 우리는 운이 왔다 간 건가요, 혹시? 아, 아직 안 온 건가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우린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아직 물이 안 들어오고 있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 왔다 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것 같진 않아. 느낌이 왔다 갔으면 느낌이 있었을 텐데 없어. 그 관련해서 책을 읽는데 그 데이터 통계학자가 주식 관련 책을 쓴 게 있어요. 통계를 보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했는데 흔히 말해서 뭐 간단하게 나눠서 단순은 이해해 보자면은 단타하는 사람과 장기 투자하는 사람의 수익 차이를 봤어요. 통계로 본 겁니다. 누가 더 이익이 높을까요? 장투. 그건 높죠. 다들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죠. 당연히 높겠죠. 리스크를 시간을 커버했으니까. 그런데 모든 장투하는 사람들이 다 돈 잘 벌었냐? 아니요. 그건 또 아니야. 뭐가 요소가 있을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식만 샀겠습니까? 부동산도 사고, 채권도 사고, 그리고 배당금도 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얘기하면은 시세 매매 차익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배당금이 진짜 큰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도 했고 뭐 다양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서 운이 좋아서 하나 들여맞은 거지. 그치. 요 하나 딱 맞아 이게 로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통계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좀 더 가치 투자를 지향한 이유가 사실 주식 매매는 가위바위보인데 가위바위보를 아무리 잘해도 33% 승률이에요. 근데 가위바위보를 왜 계속 또 하냐고. 내가 아무리 많이 해봐야 1승 2패인데 1승 2패를 계속 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싸움을 안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가치 투자를 좀 지향하는 편이긴 하지만 거기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요거에 모든 걸 알지 않았다. 소득을 애초에 시대를 잃려고 말했듯이 뭐가 빵 터져서 가치 투자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득을 잃려고 노력을 했다. 근본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그에 대한 방법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식이 나오더라고. 데이터 통계적으로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안 나는데 보면 재밌습니다. 뭔가 따박따박 반박해 주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야 단타 하면 안 돼. 다 그런 거 알죠. 뭐 테마주 사면 안 돼. 뭐 따라가면 안 돼. 뭐 다 알죠.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걸 수치를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책 엔딩은 재밌습니다. 뭐니뭐니로 가나요? 네. 그리고 다 그러네. 네. 그리고 돈 때문에 1년 손편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 돈 때문에 손편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번 영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8월인가 9월에 개봉한 것 같은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름 맞춰서 공포 영화 느낌으로 내는 것 같아요. 같이 보러 가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더덕님은 안 좋겠어요. 가시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것 중에 제일 영화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적어온 건 사실은 한 1, 2, 3까지 얘기하면 오늘 그러니까 그런 덕분에 그랬는데 얘기하고 시작했거든. 근데 다 했어. 원래는 하다 보니 다 했네요. 영화 보니까. 6편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네. 짧게 끝냈네요. 스토리를 네. 제끼니까 역시 빨리빨리 되네요. 역시. 네, 제끼니까. 많이 제꼈지만 사실은 영화 그게 답니다. 괴물 나오고 도망치다가 이기고. 아이고 또 안 죽을 건데. 그 영화 답니다. 네. 다음 영화도 기대되네요. 네. 그 자리도 할지. 다음에 반지의 제왕 해야겠네요. 아, 영화 얘기 좋습니다. 좀 네. 그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 얘기하면은 그 호빗이랑 반지의 제왕만 알더라고요. 그쵸. 그 호빗이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근본적인 그 회사부터 지역 이름. 그 아라곤 제일 유명하잖아요. 아라곤. 걔 조상이 누군지. 그리고 얘가 왜 센지. 얘가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세? 그리고 간달프는 왜 안 죽는지. 얘가 누군지. 그 사우론 대체 왜 저러는지. 이게 태초신들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다 얘 연결돼요. 영화 앞에. 영화 영화보다 더 앞에 영화의 앞 이야기. 처음 세계의 처음. 창조부터 창조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다음에 그 얘기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